서울시청에서 세금 조사 나왔습니다. 이봐. 왜 미세요?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왜 당신 조사처럼 뭔데? 보조에 이걸 여기 수색할 수 있습니다. 차를 왜 선생님이 타세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체납자의 실태 조사 후 최후의 조치, 가택 수색을 시행하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쫓고 쫓기는 체납 징수 현장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를 저버린 악질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한 38기동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어딜까요? 성수동에 체납자가 2008년도에 부과한 조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인데요. 현재 이제 체납액은 4억 정도. 위장 이혼을 한 정황이 좀 포착이 돼서 현장으로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약 4억 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추적에 나선 징수팀이 도착한 곳은 주차장입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보자고 세상 열렸어 안 보자. 13년 전 같은 시기에 협의 이혼을 한 체납자. 그런데 체납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잠복 근무를 통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럼 안 되죠. 이혼한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 체납자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체납자의 꼬리를 잡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서울시청에서 세금 조사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지만 인기척 없이 굳게 닫힌 문.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겠죠. 문 닫으시면 강제 입원합니다. 바로 그때 기다림 끝에 문이 열리고 과연 이곳에서 체납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방 안에서 목격되는 체납자. 이혼을 하셨지만 나 배신해. 불편하시면 경찰 입회시키고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울시청 38 세금 징수과예요. 경찰관의 신고증에 의해서 앞으로 신문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세금 취합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왜 납부 안 하시죠?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세요? 능력이 안 돼서 납부 못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주소지가 어디예요? 그러네요. 누나 집에 있어. 누나 집이에요? 거짓말 하실 거예요? 거기 사세요? 거의 축사죠? 왜 축사요 그거? 소하고 같이 살아요? 거기 제가 다녀왔는데 완전 폐가요, 폐가. 누님도 거기 안 사시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한번 위반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지금 어디서 다 하세요? 해오셨구나.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말이 바뀌네요.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체납자. 10여 년 전 이혼을 한 부부가 왜 함께 있는 것인지 신문 조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밑에 벤츠 차량이 있죠? 벤츠 차량 없어요. 없어요? 사모님 차량이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 영업 다.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저녁에 잠복할 때 선생님 타고 들어오시는 거 눈으로 봤어요. 아들 보러 왔어요. 밤 10시에 타고 들어오시는 걸 제 눈으로 봤다고요. 벤츠차를 왜 선생님이 타세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왜 타요? 선생님 타고 내리는 걸 제가 봤다고요. 담당 조사관이 1년에 걸쳐 증거를 수집한 고액 체납자의 정황. 잠복 근무를 통해 확인한 사실마저 부인하는데요. 체납자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가택 수색을 실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씨의 거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택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택 수색. 은닉할 우려가 있어 불시에 시행됩니다. 있어요. 명품 같은 게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38기동대 조사관들. 이때 체납자의 물품이 발견됐는데요. 체납 이후에 2017년도 4월 11일 홀인한 기념일에 홀인원 기념회. 계속해서 이어지는 징수팀의 수색 현장. 그냥 안 나와요. 외환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까지 보입니다. 바로 이제 압류가 되겠죠. 여기에 체납자의 여권도 발견됐는데요. 여권. 해외를 갔다 왔죠. 선생님, 여기 출입금지 한 것 때문에 선생님 8년도까지 이장된 거 알아요, 저희도. 네. 이게 왜 나란히 있냐고요, 여기에. 선생님, 여기 사시가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가택 수색은 끝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약 3억 원, 그리고 2억 원, 4억 이외에도 총 6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내실 수 있겠는데요. 13년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간,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를 권유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결정하셔야지. 판단 잘하세요. 체납세액보다가 벌금이 벌금. 5배 많아질 수 있어요. 5배 많아. 아니 어차피 납방일을 자기 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빨리 철저히 이뤄지는 수색과 조사에 결국 대납을 선택한 체납자의 전 배우자. 아, 배우자가 대납을 해줘야겠다. 정말 납부가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4억 9,300, 4억 314원 조금. 가산세를 포함한 4억 원 이상의 체납 세금을 현장에서 완납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야, 굉장한 금액인데요. 쓰셨네요. 성과가 세금 있습니다. 납부는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징수팀. 아,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체납자가 현장에 있는 걸 급습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야. 현장에서 이제 4억 아, 이런 내실 수 있는 거면 그냥. 세금은 납부하셨지만 이분들이 하신 체납처분 멘탈 조항을 지방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서 이제 아, 검찰에 그러니까 이제 뭐 미리 고발을 검토하고 내셨으면 있습니다. 고발 안 당하실 텐데. 추적은 계속됩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를 찾아 출동한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강남구 삼성동에 갑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미납해서 약 1억 9천만 원 정도 1억 체납액을 9천. 징수하러 갑니다. 안 내셨습니까? 2014년도부터 7년째 양도소득세 약 2억 납부를 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먼저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록된 집을 찾았습니다. 예, 서울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체납자 아들의 집인데요. 저는 지금 지방에 지금 저 춘천 가셨어요. 실제로 체납자 부부가 살고 있는지 확인차 집안으로 향합니다. 2019년에 저희가 여기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작성했었던 예전에 한번 분야서 오셨었군요. 아직 그렇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대로 납부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다시 방문.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납부 계획서를 썼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납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지만 아무런 생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체납자의 집. 이상한데요? 그때 아들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체납자의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거 제가 실업자 된 지 한 20년 되는데 오늘은 어찌됐든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조사관들 다 와서. 납부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계신 데가 어디예요?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말에 바로 온다는 약속을 하는 체납자의 남편. 상당히 납부할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서둘러 발길을 돌리는 징수팀. 체납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 바로 인근에 있는 체납자 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주변 탐문. 차 좀 봐주실래요? 곧바로 체납자의 차량을 찾아 주차장 수색에 나서는데요. 체납자 차량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찾았네요. 체납자 소유의 고가 외제차가 발견됐습니다. 혹시나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집. 체납자 차량이 왜 딸의 집에서 발견된 걸까요? 여기 선생님. 지금 여기 저희가 따님 집에 왔어요. 조사한 바로는 여기 거주하시는 걸로 추정이 돼서 여기 수색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연락처 안 알려주시면 저희 강제 개문하고 수색할 거니까. 결국 강제 개문을 고지한 징수팀.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집에 강제 개문을 시행한다고 하자 체납자의 남편이 곧바로 도착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은 어려운 거 아시죠? 때문에 다 이웃이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름으로, 사모님 이름으로. 아니지. 제가 원래 공무원 출신이라 제 이름으로 못하고 저 이름으로 한 거예요. 14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납부를 자꾸 요구하게 된 거예요. 과거 아내 명의로 사업을 했다는 체납자의 남편. 7년 동안 이어온 체납에 결국 가택 수색을 실시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봐. 아 왜 미세요? 납부면 될 거 아니야. 왜 남의 물건 뒤지고 그래? 아니 왜 남의 물건 뒤지고 굉장히 그래? 좀 격해집니다. 이제. 경찰청 뭔데? 이거 여기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내 갚으면 되지 뭘 이런 걸 두고 내가 이거 내일 바로 넣어줄게.
이대로 지킨다고. 납세 담보를 요구하고 가택수색을 시행하자 납부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는 체납자의 남편.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치됐는데요. 조사 결과 아내 명의로 사업을 꾸렸던 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제 지키셔야죠, 이제. 전까지는 놈이라고. 자, 이거는 내가 지킬 거야. 어? 이걸 보고 이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때 오라고. 계속 가는 거 납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 이건 내가 다 감는다. 아, 꼭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루는 고액 체납자들. 과연 이번에는 납부 계획을 이행할까요? 지키셔야 됩니다. 내일 그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그 분납을 약속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색 조사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일단 조를 지은 걸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약속했던 분납 세금 1,500만 원을 납부한 체납자의 남편.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금을 회피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은닉재산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는 그날까지 조세 정의를 위한 추적은 계속됩니다.